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내 삶 속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안녕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재주의자 디모데입니다. 오늘은 데미안 6회차가 되겠고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방 박사님, 요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좀 아쉬우신가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네요. 데미안 가지고 6회까지 했으면 할 말은 다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쵸. 네, 저희가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이 책이 이제 총 8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1부 내지 한 2부 정도 한 회당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부랑 8부를 다루겠습니다. 일단 7부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클라이막스의 챕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은 에바 부인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제목 딱 들었을 때 창세기가 사실 좀 떠오르긴 했거든요. 그 최초의 인류의 어머니가 이브였잖아요. 이브,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강 박사님, 요한님 다 아실 텐데 창세기 이야기는 맨 처음에 이제 아담이 창조가 되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꺼내서 이브라는 최초의 여인, 이제 인류의 조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모체가 이제 에바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 조금 이미지가 확실히 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간에 보면 그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에 대해서 뭐 자기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절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의 맨 처음에 인류 첫 번째 여자인 이브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 카인의 표지가 이제 이 7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카인의 표지도 생각을 해 보면 카인의 어머니잖아요, 에바 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또 카인은 데미안이고 데미안의 어머니는 에바 부인이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사실 그 선악과라는 사건 가장 중요한 이제 뭐 최초의 인류의 타락, 악이 들어온 사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게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이 에바 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바 부인의 그런 적극성 그리고 용감하고 도전하는 정신,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등장인물인 에바 부인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면은 일단은 이제 데미안의 어머니입니다. 네, 이분은. 그리고 싱클레어의 표현에 의하면은 꿈에 그리던 아주 멋있는 여인,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좀 키가 크고 약간 이제 풍채도 있고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 박사님이 누구 닮았다고 그러셨죠? 안젤리나 졸리. 네. 브래드 피트랑 결혼하시고, 네. 최근에 한국에도 오셨었죠? 네. 그 아드님이 이미지가 연세대학교에 좀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아들이 입양한 예. 아들이 그쵸? 그쵸. 입양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보기엔 참 음,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 그쵸. 연기는 요즘엔 좀 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연기를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예. 완성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반드시 완전 남자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지 않은. 그게 브래드 그 피트가 있었다 하더라도 브래드 피트의 아내 이런 식으로 불리기보다는 그냥 안젤리나 졸리 이렇게.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아내 이게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편의 인지도도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럼요. 브래드 그렇죠. 피트인데. 네. 근데 굳이 남편의 인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음. 완전 독립체. 그런 이미지 음,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그런 필모그래피를 봐도 상당히 막 전사나 뭐 툼레이더 같은 맞아. 데서도 모험가 이런 그렇죠. 역할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강해. 웬만한 남자 때려잡죠. 음, 근데 그게 그 이제 같은 음, 여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리 만족을 줘요. 아 아, 현실에서 잘 만날 수 없는 여성 유형인데다가 그렇죠. 막 그렇죠. 이렇게 멋지잖아요. 음. 그런 게 남자가 있죠. 잘 싸우는 남자를 봐도 멋진데요. 그렇죠. 음. 그런 느낌, 그런 음. 느낌.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걸크러쉬죠.
그쵸. 다 대표적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바 부인 이제 이 챕터를 읽으면서 떠오른 또 배우가 이제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죠. 그 톰 크루즈랑 이제 결혼하셨던 니콜 키드만도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강하죠. 니콜 외모가 키드만도 이니까. 눈빛도 강하시고 이제 키도 엄청 크시고 거의 180 되시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이미지. 모델이구나. 예, 모델 출신이시고 뭐 어, 웬만한 남자들보다 키가 크셨고 그런 음, 이미지 자체도 주인공이 좀 강렬한 역할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고런 이미지 떠오르시면은 좀 요 챕터 읽으신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요한님은 혹시 에바 부인이라는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는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시고 뭐 꿈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네. 표지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싱클레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싱클레어가 외모 칭찬을 하고 들어가는 거 봐서는 되게 최고죠, 싱클레어, 최고. 예. 예, 최고. 싱클레어한테는 정말 예. 최고의 뭐 사람이다. 말로 라는 표현할 생각이 수 들었어요. 없다는 얘기까지 했죠. 예. 그쵸. 예. 모성이면서 운명인 동시에 애인이다. 음. 이렇게까지 얘기를 최고죠. 하니까, 그러면 네, 찬사죠. 거의, 우상급으로 이렇게 좋게 보였던 사람인 우상이야, 것 맞아. 같아요. 음. 네, 완전 아이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앞에 그 6부에서 다뤘던 그 베아트리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현현이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쵸.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6, 7, 8부를 대단히 불만스럽게 읽었기 때문에 이 불만족스러움의 그 원인을 크게 제공한 그쵸. 이 사이비 교도의 교주 같은 에바 부인을 별로 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네. 갑자기 그렇게 아주 교주 말씀하시니까 같아. 신땡땡 목사님이 떠오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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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무슨 분들. 섬에다가 가둘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무튼 그냥 물론 이제 좋은 모습도 있죠. 좋은 음. 모습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멘토, 영적인 멘토로 이렇게 네.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꾸려 나가는 모습도 있고 또 음.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되게 심취해 있고 네. 그런 자기 아, 수양에 힘쓰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이 모임까지는 모르겠지만 에바 부인과 이제 싱클레어가 공유하는 어떤 일종의 히스테릭한 면이 있다고 본 게, 네. 그러니까 보통 데미안이 이렇게 팍 쓰러져 있으니까, 우리 데미안이 쓰러져 있잖아요, 명상하느라. 근데 완전 그쵸. 죽은 사람처럼 된 것 같으니까, 싱클레어가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에바 음. 부인한테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에바 부인도 사실 막 아예 침착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되게 네. 피곤한 상태로 나왔고, 그리고 그쵸. 뭐 빗방울에서 뭐 눈물 맛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음. 근데, 뭐랄까, 제가 받은 느낌은, 근데 여기서 완전히 침착해야 돼. 정말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어떤 강인함?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는 남성성에 대한 음. 조금 어떤 히스테릭한 집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저는 사실 우리 방 박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전 종교학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네, 네. 그게 무슨. 사실 군뱅이 옆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이게 니체의 영향을 받은 작가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니체 이야기도 잠깐 나오죠. 언급이 네. 됩니다. 니체를 이 좋아했었다고. 집단을 그려낸 이제 헤세가 음. 니체에 좀 이렇게 많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되게 남성적이고 되게 진취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강인한 모습이 되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방 박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니체가 그 당시 여인들을 좀 싫어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니체는 어, 결혼도 못 했었고 이제 청혼을 했었는데 아마 그 이미지가 에바 부인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 부유하면서 학식도 풍부하고 음. 교양도 있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방 박사님? 근데 까였어. 네, 그쵸. 중요한 거잖아. 예, 약간 똑같아. 아이고, 니체도 까이고, 싱클레어도 까이고, 중요한 거 그거네. 그러네요. 근데 아이고. 까였어. 근데 싱클레어도 재혼을 연상으로 하지 않으셨나?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햇새가, 예. 네, 헤세, 네, 실제로. 음, 음, 헬스는 세 번, 네, 음, 그러셨죠. 네. 네, 세 번째 해서 그,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그러죠. 음, 그런 그렇죠. 약간 좀 이상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상형? 이상화된. 네, 네. 음, 그쵸. 그냥 오늘날의 현실적인 여성은 아니죠. 그냥 뭐 음. 가정적이거나 현모양처를 바라는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보자 그러면 그런 상징적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건 사실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이 스머프 만화 영화에서 다 좋은데 네. 스머페티가 하나야. 여성이 하나야. 음, 아, 그래서 온갖 이상적으로 다뤄지는 그 부분을 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성들은 그 개성을 다 살려줘요. 투덜이대로 그 똘똘이대로 똘똘이대로. 다 그 개성을 살려주고 그 개성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네. 스머페티는 이상화된 여성인 거죠. 음, 적당히 친절하고 귀엽고 아량도 그렇죠. 있고 배려심도 있고 뭐 순종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남성들이 이상화시켜 놓은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이상화된 사람은 등장인물은 둘, 셋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아, 둘, 셋 그런- 나오면 이미 그건 클론이니까 아이돌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징이 맞아요. 중요한 건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바 부인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여성. 그 당시에는 이제 페미니즘 이론이 아직은 시작이 안 됐을 때니까, 네. 그쵸. 또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없었죠, 아예. 네. 참정권이 받은 게 이제 그 당시쯤이니까, 네. 아마 이제 페미니즘이 근데 이제 그거 시작을 하자, 이제 그런 시기죠. 우리가 이제 웹툰만 보더라도 이제 남성 작가가 그린 웹툰에서는 여성이 되게 이상하대 있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잘 상대방 모르니까. 이성에 대해서는 그게 음. 잘 모르고 그다음에 본인의 기대치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웹툰 딱 보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작가가 남자인가 봐. 아, 이건 작가가 여자인가 봐. 맞아. 그게 이제 이름은 어느 영어로 쪽이 돼 있어도 알 수 이상화돼 있죠. 네. 그것 그쵸.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요한님은 좀 본인만의 에바 부인의 그런 상이 있나요? 아, 나는 이런 이거 참 여자를 만나고 중요하죠. 싶다. 벌써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지만 전 사실 많이 놓았습니다. 이런 상의 여성분이다 하더라도 음. 어차피 그 사람을 실제로 알게 되면 어차피 다를 거라기 때문에 아, 그 생각이 되고 나는 더 무조건 실망할 판단이 되기 거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은 이게 생동하는 인격인데 음,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해서 음, 내 내면의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투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왔네, 일단 뭐 알을 깨고 나왔네 이미. 그러네요. 이미 어. 여성 문제에 있어서 알을 깨고 나왔네요. 아니 지금 뭐 비혼주의 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오케이, 오케이. 네. 되는 대로 하겠다. 네. 근데 왜냐면 이게 뭐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100%. 네. 그냥 좋은 뭐, 사람 이렇게 뭐, 만나면. 저나 이제 방 박사님 이제 결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상형은 절대 못 만납니다, 예, 여러분. 아, 어렵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상형과 결혼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박사님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있나요? 네.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실 또 그게 성공적인 연애나 성공적인 결혼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또 그래요. 네. 이상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해도 그게 실패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것도 다른 문제긴 해요. 네.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쩌면 그렇죠. 내면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누구나 다 그리고 나를 이제 나는 맞춰주길 그런 바라죠. 생각을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상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이든 셋이든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게 계속 생기잖아요. 이 알파가 내 통제 영역이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이거지 이거.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상대방까지 내 통제 영역이 아니니까 그게 안 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복장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에바 부인은 만날 수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에바 부인은 근데 한마디만 딱 첨언을 하자면 되게 이상적이면서도 되게 여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여신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네, 정말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연의 여신이라든지 가이아 같은 모상을 가지면서 아프로디테 같은 네, 그런 어떤 여성 신격을 어떤 총체화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쵸. 성모 마리아도 성모.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징화된. 실제 역사적인 마리아라기보다
음, 실제 같으면 음. 그렇게 가슴에 검이 7개가 찔렸는데 인자하게 웃고 계실 수는 없죠. 아, 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네.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성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남성 기록자들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이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헤세는 자기는 3번이나 결혼해놓고 왜 이렇게 이상화시킨 거야? 이때는 이제 40세 정도니까 아마 2번 정도 했을 때였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못 버렸나? 이상을? 네, 3번째가 되고 썼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에바 부인 이야기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등장인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이 나와요. 음. 근데 일단은 이제 외모에서 별로 묘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얼굴이 노란 사람. 키가 작아. 네, 키가 작고. 완전 인종차별이에요. 그냥 얼굴이 노랗다로 끝나잖아요. 이름도 얼굴이 없습니다. 노래. 네. 심지어. 그냥 황인이야. 이게 참 이름도 없어. 황인으로서. 네. 예, 다른 조금- 사람들은 백인들은 다 이름은 나오거든요. 맞아요. 최소한 네. 이름이 나오죠. 네. 아, 확실히 안 드는. 백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타자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네. 그 아바타 영화에서도 음. 보면은 그 백인들이 아바타인 그 나비족을 대할 때 그 느낌처럼 네. 이질적인 거야, 일단 상대가. 그쵸. 네, 확실히 동양에 대해서는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오리엔탈리즘. 네. 오리엔탈리즘이 있죠.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이제 인물 묘사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데미안과 친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미안과 이제 대화도 나누고 실제로 이제 권투랑 레슬링 그런 거를 좀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상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다뤘던 그 야곱의 싸움에서 그 씨름하는 모습, 네, 그런 거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 네. 이질적인 존재니까 네. 나한테 굴욕감을 줬어. 음. 뭐 사소한 굴욕감을 줬어.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스파링 연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다음엔 당연히 이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이기고 넘어가야 될 상대 정도? 근데 이 정도로 나오죠. 인격체로 나오지 않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럽은 어떠니, 일본은 어떠니, 이제 동서양 간의 그 당시 이제 20세기 초반쯤의 그런 시대 상황, 예,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방 박사님이 보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전후로 해서 유럽의 상황이 좀 어떻게 저희가 좀 그냥 짧게 요약해서 좀 설명해 엄청 주실까요? 불안했죠. 음, 엄청 불안했죠. 네.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 유럽 상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완전히 팽배해 있는 상태였고 누가 탁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이게 자본주의도 그 모순이 이빠이 차여 있었던 상태였고 그랬죠. 제국주의 팽창이 계속 제국주의끼리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계속 뭐 무기도 나갈 수 있을 줄 만들고 알았는데. 공장도 건설하고 이렇게 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쵸? 네. 근데 결국은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하겠어. 여기저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가 아닌 거야. 이게 식민지 개척을 아무리 해도. 예. 그게 자꾸 만나지. 음.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모순도 팽창이 됐었지. 거기다가 그 내부에서의 계급 갈등도 팽창이 됐었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그 어둡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네. 데미안이 이렇게 막 거의 죽은 듯이 있다가 살아났을 때도 결국은 전쟁을 예감한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은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위기가 일상화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예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네, 나오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무슨 뭐 인권이니 이런 게 발달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유엔도 없었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때 사실 그렇죠. 오히려 전쟁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유럽 사회도 다시 한번 정돈이 되는 거지. 이 계급 갈등, 인종 갈등 이런 거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이도 인권이 없었고 그래서 그 어린애들 노동 인권 네, 지금도 보면 놀라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착취당했었죠. 그렇죠. 엄청 착취가 있었고. 그때쯤에 전체주의가 슬슬 기어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무슨 각종 연맹, 뭐 그렇죠. 그런 무슨 전선, 그렇죠. 네,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그때 메이지 유신 지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라서. 군국주의에서 이제 우리 네. 한일 합방이 일어나죠 그때쯤. 네, 그렇죠. 그래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이제 신제국인 일본까지 네. 그런 전체주의 파시즘의 영향을 이제 그러네요. 스멀스멀 받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면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서 네, 음, 그게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고 뭐 러시아도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음, 예. 다 그런 역사의 그런 격변 시기.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군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네, 군사력. 군대가 음, 중요하고. 음. 그래서 데미안이 선택한 직업도 군인이고. 아, 대위로 네, 활약을 하셨죠. 소위 아닐까요? 소위, 예, 소위 아, 로 그래요? 나오죠. 루테넌트. 제 책에는 네. 대위로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게 좀 그런가요? 번역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왜 그게 번역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대체 아, 독일어로 뭘 음, 써놨길래?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장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죠. 음, 데미안이. 예. 아,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중요한 그런 사상적인 또 교류가 좀 있었어요. 동서양 간에 특히 이제 동양의 그런 정신적인 뿌리죠. 예, 불교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나오는 그 일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좀 동양적인 사상을 데미안에게 전해주는 네, 그런 역할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음, 그 데미안의 공동체에 보면 그런 불교를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의 내면적인 거, 뭐 인도의 음. 요가라든지 수양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네, 그런 분들도 좀 만나게 되죠. 네. 박 박사님이 아, 보시기에 그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뭘까요, 혹시? 서구가 합리주의에 지쳤거든요. 음, 음, 합리주의, 계몽주의, 네. 교육,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 잘 음, 되면 이상사회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게 동양 사상들이었던 거죠. 음, 기본적으로 서구는 이분법적 사고를 먼저 버렸어야 되는데 이분법적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음. 그렇고 네. 이거를 버리지 않고 동양의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얘가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음. 짬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혼종? 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게 자기네식으로 받아들이죠. 예, 본인들은 변증법을 못 버려요. 정관합, 음, 정관합 이거 너무 좋아해. 해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상적인 사회로 딱 갈 수 있다라는 이거를 상정을 해놓으면 결국은 이 변증법 안에서 동양 사상이라는 것은 정이 너무 잘못 가니까 거기서 이제 반의 역할밖에 반. 못하는 거거든요. 음, 이거밖에 못해. 그럼 사실은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끌어온 동양 사상인 거지. 동양 사상 자체는 원래 대단한 정반합이 아니에요. 음, 맞아요. 인도의 음. 힌두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중국의 도교나 유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힌두교나 불교는 이론론에 더 가깝지 않나요? 그게 하나에서 출발을 순환론.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론론이지만 이제 순환론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고 이게 계속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옳고 그른 문제가 없어요. 선악의 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혹시 윤회를 쪼갤 수 있고 전쟁도 선하게 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선한 게 없을걸요, 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전쟁이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거죠. 아, 인과의 고리에 인간도 있어요. 따라서 예. 운명이다. 그렇죠. 네, 전쟁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한 세계가 뒤집혀지면 대신에 그 다음 세계는 음, 그거를 극복한 더 좋은 세계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약간 시바신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근데 유럽이 굉장히 지식인들 세계에 각성을 갖게 만든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조차도 야 음, 이거 뭐야 그러면서 확실하게 버리고 이제 실존주의 같은 거로 뛰어들고 니체한테 다시 탐닉을 하고 맞아요. 이 계기가 모두 전쟁 이후니까 음, 합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일직선상으로 역사를 놓고 보기 때문에 네. A단계 끝나면 B단계, B단계 끝나면 C단계 이러면 되는데 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시즘도 조금 실수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네, 그런 계단적. 막시즘도 일직선상인 역사 발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뭐 음, 공산주의 사상은 근데 왜 그 20세기 냉전 체계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기가 또 음, 있으니까 50년의 네. 냉전 체계. 그렇죠. 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반성이 많이 되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안 되는 후기 거야. 마크시스트 많이 바뀌었죠. 사상의 흐름이. 많이 네. 음. 바뀌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걔네나 우리나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쵸. 다 같이 음. 복지로 간다 그러면 그 뭐야 그럼 뭐 그렇게 되는 맞아요. 거고. 조금 이제 이쪽도 우리가 복지, 제일 저쪽도 복지. 불편해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고 불편해하잖아요. 사실 중국 공산당. 그렇죠.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할 때도 되게 불편하고. 음. 그랬죠.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쵸, 맞아요. PC 같은 경우에도 불편한 것이 바로 그런 거고.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고 맞아요. 이게 불편한 특히 거예요. 이제 그런 페미니즘 식으로 다 관련돼서.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음, 그쵸. 그리고 다 케바케인데. 맞아요. 모든 남성들이 또 다 남성적이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여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게 이분법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너무 당시 동양 소화가 사상을 되네.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잘 소화가 안 됐다.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교 사상이 도입은 됐지만 예, 조금 오해받은 것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렇죠.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해받았어요. 예, 그런 인물 이야기는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이제 프란츠 크로모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7부랑 8부에 보면 그 여전히 싱클레어에게는 좀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데미안도 크로모를 이제 언급을 다시 하는데 저희가 1부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데미안이 크로모를 어떻게 싱클레어로부터 떨어뜨렸을까? 뭐 돈을 줬을까? 뭐 말로 설득을 했을까? 아니면 때렸을까 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때렸구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샌드백을 안 때린 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거짓말한 거죠. 안 여러분 때렸다고 데미안도 거짓말을 거짓말. 했습니다. 네. 네. 왠지 데미안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1부에서는 뭐 네. 되게 뭔가 무슨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쥐어 박은 거죠. 까불지 마. 혹시 모르죠. 위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죠. 우리 법적인 용어에서 위력을 행사한다.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적이진 않지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게. 하나 변수는 있네. 심령술사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에바 부인이 악몽을 꾸게 해서 텔레파시로 너 이러면은 지옥 간다. 그 에바 부인과 그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면 아마도 프란츠 크로모 같은 좀 불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게 제압이 될걸요? 그랬을 거. 아니면은 그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서 뚝갑 했을 수도 있죠. 완전 다굴. 이게 위력이죠. 네. 야, 이게 위력이에요. 데미안 나쁜 놈이었네. 네. 근데 데미안이 거기 보면 역사적 사례로 나오는 인물들도 보시면 다 힘센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 네. 그 카인의 사례들이 나오죠. 네, 그 모세나 비스마르크나 시저나 로욜라나 다 특징들이 뭐냐면 군대의 힘을 믿고 저항해서 싸운 적들에게 자비가 없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안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건 힘에는 힘이에요. 칼에는 칼. 그리고 권력에는 권력, 위력에는 위력. 모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했죠. 군사를 이끌고. 장관이죠.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철혈 재상인 만큼 군대 재상이면서 반대파는 다 군대를 밀어붙이고.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단순히 그 강력함만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헤세가. 왜냐면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교적 전략이 뛰어난 걸로 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프리센 그 독일 1제국이죠. 독일 1제국의 식민제국 건설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독일 제국이. 근데 이미 여러 개가 있는 그 식민제국에서 특히 영국이 이제 성장하는 독일을 많이 견제를 했었는데 그때 영국과 프랑스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제 좀 남은 땅들을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역할에 비스마르크가 되게 많이 공헌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가 비렐름 2세죠. 지략에는 지략이죠. 근데 비렐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싫어해서 내쳤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를 거기서부터 이제 영국이 슬슬 나서서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암울해졌다. 로욜라 같은 경우도 예수회 창립자잖아요.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이제 가톨릭의 사냥개 역할로
그랬구나. 그리고 이단들은 예수에는 원래가 예수님의 군대를 자처했던 아, 사람들이니까. 그쵸. 약간 십자군이 네. 떠오르는데요. 네. 아,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정신을 지성과 이어가지고. 말빨로. 음, 그래서 이제 이단들 망치로 두드리는 네, 그런 수도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되게 공격적인 선교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쵸. 카이사르 시전은 뭐 다들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카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책의 일부를 좀 인용을 하면 이들은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고 자기 소신대로 의지적인 생활을 밀고 나가는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유쾌한 생활, 뭐 현상 유지 요런 걸 하는 그런 세상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독한 생활, 새로운 것,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끝까지 남아서 행동을 하는 의지적인 사람들, 이런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이제 카인의 후예 또는 이제 카인의 표지를 가진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카인의 후예신가요? 돌발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아니 나도. 이때까지 같이 읽어놓고 싫어한다면 어떡해요? 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물론 그 막 꿈꾸고 막 예언하고 막 옛날 그러니까 뭐 고대 종교는 사실 미래의 가능성을 점친다 이런 거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점성술. 근데 뭐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메시지가 네. 되게 니체 향기가 물씬 나잖아요. 되게 니체의 그 남성적이고. 초인이랑 좀 닮아 있죠. 네. 예, 후예가. 우버맨 씨 향기가 물씬 나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사고는 되게 강자 우선의 사고이면서 뭐랄까 사실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승자도 그쵸, 승자 독식이고 약자를 사실 억압할 수밖에 없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이데거가 니체를 계승을 했다. 결국 니체를 극단으로 확장을 하면 하이데거 같은 그런 나치 추종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성급한 결론이긴 하지만 그랬죠. 니체로부터도 되게 어떤 일체화된 절대적인 뭔가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고 그것으로 이행하는 건 결국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많이 거부감이 듭니다. 그건 그쵸. 존엄한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평범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네. 무시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갈 그쵸.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면 소수지향적이니까 이 카인의 후예들은. 그쵸. 그래서 저는 요한님 생각에 충분히 지지를 하고 네. 나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는데 방 박사님 근데 카인 쪽 이제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니체 빠시기도 이런 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 강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는 하는데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찌질함이 극치가 되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좀 더 살아서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봐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무조건 약자 편이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약자들이 보이는 찌질함은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없는 소위 거예요. 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을지. 막 그건 진짜 의지. 더 무서워. 그게 더 갑질을 무서운 거예요, 넘어서는 그게. 을지. 네. 강자는 자기 성찰이라도 하고 그리고 적에게 예우를 해주면서 네. 그리고 적에게 의해서 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서 돌아서는 모습이 그래도 왜 있잖아요. 아름다운 게 그래도 있는데 그렇죠. 노블레스가 이 있죠. 네. 룰이 약자들이 있죠, 서로 룰. 싸우고 물고 뜯고 하던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진짜 인간에 그 대한 아수라장. 인간에 대한 혐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성도 없고 자기 존중성이 없는 사람이 타자를 배려하는 건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러게요. 이거를 이제 몇 번 겪다 보면은 약자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나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이제 염세주의나 혐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허무주의나. 네.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갈등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다들 뭐 여기서 약간 기독교 변증을 해보자면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제 방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어디서 한번 또 들어본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어른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또 언더도그마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네네. 약자를 우리가 일단 착한 걸로 보는 필연적으로 착한 건 아닌데 말이죠. 근데 그렇죠. 약간 여기에서 니체의 접근이랑 그 기독교의 접근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음, 니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런 동일한 위버맨씨가 되어야 하고 그 위버맨씨가 됨으로써 그 약자의 그 찌질함을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약자의 찌질함을 우리가 견뎌줘야 하는 게 아닌 것 어, 같아요. 음, 근데 예수님은 그 약자들한테 이러면 너무 전도인데 예수님은 그 약자들한테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아, 네. 죄인들을 본인이 위해, 약자가 된 거죠. 강자인데 약자들을 위해서 의들을 위해서 의지를 받아내시고 음, 그리고 그 받아내심으로 네. 이제 의들이 갑이 되게 하신 거죠. 역전을 시키는 사실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재판 사건에서 을들이 바라바를 음, 차라리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선동당한 의들이 음, 바라바를 내놔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계략은 맞아요. 뭐 대사제들과 빌라도가 네. 한 거지만, 그 빌라도는 예, 갑질은 안 했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죠. 네, 정당한 네. 재판을 했어요, 빌라도는. 맞아요. 네. 그걸 음, 받아들이지 못한 이슬람교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걸 아, 부정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유다가 대신 달려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아, 네, 가룟 가룟 유다. 유다가. 네. 어찌됐든 유다는 죽었습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유다는 자살하지 확실히, 않았어요? 나중에? 네, 자살해서 죽었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한 그 유다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아,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완전 희생을 한 거네요, 본인이. 스승을 위해서. 벌 받은 게 맞다고 봐야죠. 네. 이제 알라의 노함을 입어서 이제 아, 예, 그렇게 된 저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니까, 그쵸? 네. 그쵸. 시자를 선지자니까. 위해서. 선지자를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맥없이 당한다는 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쵸.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슬람 이제 예수는 교회가 죽지 가지고 않는다. 있었던 정석. 그쵸. 그쵸. 무함마드도 천수를 누리시고, 네. 잘 예, 살았죠. 무함마드도 잘 싸웠잖아요. 부자 무함마드 부인 잘 만나서. 싸웠어요. 그러면은 음, 무함마드는 카인의 후예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더 가깝지 그러면 않을까요? 오히려 예수보다는 그렇죠. 무함마드가 가까운 거예요. 카인의 후예로. 그래요? 그쵸. 잘 음, 싸웠어요. 음. 음, 싸우면 이겨야 전쟁에도 돼. 능했고, 정치도 꽤 잘했고요. 하긴 이제 모세가 카인의 후예니까, 네. 무함마드도 같은 무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아, 이스마엘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 그때는 또 사실 이스마엘이 훨씬 전투적이긴 했죠. 그렇죠. 어머니부터 이삭보다는, 왜 음. 없던 복을 결국은 음, 이렇게 뺏어서 받은 거지. 그 하갈 이야기에 보면 나오죠. 그쵸. 네. 그렇죠. 하갈이 울고불고 해가지고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도 이제 약간 카인의 후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생각보다 카인의 후예가 많네요. 맞네. 성경에 네, 맞네요. 네. 네. 많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사사기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기 아, 중간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다들 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드온과 300용사 해가지고 막 싸우는 네 그리고 막 아세르산 부시고 네, 그런 여룻바알이라 불리던 기드온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카인의 후예에서 기드온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음, 기드온도 이제 본인이 그럴 수도 이제 있겠다. 처음에는 되게 약한 모습으로 나오다가 음.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면서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 이제 왕의 권력까지 누리는 그런 되게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선 좀 잘못된 사사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대미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도 카인의 후에 가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네요. 에바 부인을 찬양하는 부류의 하나야, 그럼. 그렇죠. 네. 에바 부인 그래서 팬덤무리의 하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예, 그래서 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예, 약간 이런 좀 독보적인 자기의 길을 음. 찾아간 네, 그런 사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고지만 다음 이제 시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시즌 3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데미안적인 성서 읽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눴던 이런 그 북클럽의 데미안 이야기를 바탕으로 과연 이제 성경에는 어떤 카인의 후예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색다른 시각으로 읽어보는 네, 그런 성서 이야기 시리즈를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좀 준비한 이야기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데미안을 저희가 한두 번씩 먼저 읽었다고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읽고 저희가 이렇게 북클럽으로 나누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미안의 소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의 삶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편하게 좀 나눠주시죠. 그러면 성장 소설을 읽기에는 너무 경험이 많은 저부터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네. 박 박사님. 중3 때 흥분해서 읽었던 그 느낌은 확실히 아닌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추억하게 하는 그런 읽기였었고, 네. 그리고 이게 데미안이 단순한 성장 소설로 보기에는 헤세의 이상적인 인물이라든가 이상향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 낭만주의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너무 판타지 아니야? 맞아요. 판타지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결말은 판타지였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현실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성장 소설이지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이 사이에서 공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삶이라는 건. 네. 그런 것들은 뭐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느껴지는 거였고 나한테 그럼 알은 뭐였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모님이었더라고요. 특히 엄마. 어머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알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깨고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일단 어렵다라는 거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늘 갖게 되는 생각인 것 같고 그건 변함이 없는 예. 데미안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라고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팬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데미안은. 여전히 많이 있고. 읽히고 사람들이 네. 찾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방 박사님은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6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 부분이 좀 제일 인상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님 생각 듣기 전에 제 이야기 먼저 좀 해보면은 저는 이제 데미안을 제대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에 보면 그 두세 개가 이제 일부인데 그 앞에 서언이 있어요. 약간 서문격인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거고 또 이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나를 찾아가는 게 무엇일까? 저를 깊이 좀 생각하게 하는 아마 저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데미안을 좀 되풀이해서 읽게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헤세가 좋아하시겠네요. 계속해서 그러게요. 되풀이해서 읽는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스테디셀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우리 요한님도 좀 나눠주시죠. 네. 나름 많은 걸 좀 떠올리게 한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만약에 작년 초에 읽었으면 공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황장애 시간을 겪으면서 알이 깨진 건지 골이 깨진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뭔가 하나 깨지면서 그 6부에 나온 내용처럼 알을 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알을 깨야지 잠정적이라도 안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였죠. 기독교였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3년 정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를 했어요. 저도 이제 나름 뭔가 사람으로서 이제 독립된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미 형성된 정체성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데미안이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누구나 같아요. 다 그런 회귀적인 마인드는 있죠. 그쵸. 회귀 본능. 네, 맞아요. 피스토리오처럼. 되게 물리적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추상적인 그런 내가 소속할 수 있는 어떤 준거 집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고향 같은 맞아요. 거겠네요. 마음, 그쵸. 네, 그게 있어야 돌아갈 것. 되는데, 근데 그걸 미련 없이 버리는 거랑, 그리고 기존에 나 자신이라고 규정했던 걸 깨야만 새로운 자아를, 좀 더 안정된 자아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조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의하지 못했던 건
데미안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기독교라는 알을 깨고 나서 이제 진정한 자아로서의 그런 어떤 초인의 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이제 되잖아요. 그게 아브락사스였고 이제 새로운 종교라고 음. 표현이 되었었죠. 그렇죠. 음.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순환론인데 기독교로부터 나와서 하느님께로 갔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갔어요. 근데 좀 질이 다른 형태인 거죠. 아, 예. 네. 예, 질이 좀 알겠습니다. 다른 형태인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쪽으로 옮겨갔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요한님도 보면서 고독을 선택하셨군요. 그래야 데미안에 맞죠. 그렇군요. 그러게요. 이게 항상 누구나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고향, 뭐 가족, 교회, 공동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 네, 그쪽으로 다시 가려는 건 있는데 결국 이제 데미안이 얘기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네, 너의 길을 찾아야 되고 너의 길을 그쵸. 가야 된다. 우리 가수 마야님이 부르셨던 나를 외치다의 나를 외치다. 제목처럼 네. 네,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도 그-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걸어가다 보면 또 카인의 후예들을 만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각자 따로 행동하다가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지내던 그 에바 부인 집에서의 그 기억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명랑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네.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저는 좀 카인의 후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북클럽 하는 것도 이 시간이 또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에바 부인의 집인가요? 방 박사님이 에바 부인이신가요? 방 박사님이 에바 부인을 맞춰주셔야겠네요. 그럴 리가 자, 없네. 나는 일본 사람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을 놓아야 된다는 말에 좀 공감을 했었던 게 요즘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님은 아실 텐데 랜선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들이 한 2달, 3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한 작년에는 이제 희생양, 르네지라르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반 농담이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담 삼아서 쓰는 말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르상티망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르상티망 네. 처음 들어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식 말로 하면 열등감 폭발. 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질투 섞인 그런 분노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네. 그쵸. 누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소위 기독교를 진지하게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의 원래 이제 한국에 있었던 기독교의 보수성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다른 기독교를 찾아서 나서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 있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잊지를 못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더 혐오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근본주의자들을 더 혐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르상티망이 아닌가. 그런 반작용이네요. 그러게. 그쵸. 내가 있었던 보수적인 교회나 공간을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그 틱나탄 같은 스님도 지금의 그 성령은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고 왜 공동체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그 틱나탄 스님이시죠. 베트남에. 불교에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기존 불교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보르도가 거기가 처음 출발지고 지금 한 1000개 정도가 이제 전 세계에 있대요. 그 공동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그쵸. 식으로 예, 사람들에게 있을 곳 또는 돌아갈 곳을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소위 명상센터 이런 것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이런 북토크 모임도 네. 공동체죠.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불교 같은 경우에 사실 출발도 보자 그러면 깨달음이 원래 개개인에게 각성 상태로 온다라고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틱나탄 그분은 공동체로 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미.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대안적인 공동체들이 점점 이제 전 세계에 실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들으시거나 이제 데미안 읽으시고 나서 그런 공동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 좋겠죠. 그것도 저는 이제 장래 이제 앞으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아, 대안적인 공간, 네, 모임. 가인교. 괜찮네. 네, 이마에 아, 막 뭐 이렇게 이런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마에 하나씩 이제 이름부터 이렇게 너무 네, 이단스러워. 아, 근데 카이나이트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아, 실제로 있잖아요. 있었죠. 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조그맣게 음. 컬트로 남아 있겠죠. 음, 갑자기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그 악당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악당들처럼. 거기도 네. 이마에 뭐가 표시가 나죠. 예. 네.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내용적으로 또 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요즘에 트렌드도 그렇고 나답게 사는 법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길은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이 당시 이제 데미안이 나왔을 때랑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1세기의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카인의 후예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데미안의 전체에 대한 1부부터 8부까지 저희가 다 다뤘는데 한 줄 평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건 쉽지 않다. 그쵸. 요한님은? 뭔가 좋은 말을 지금 계속 떠올리려고 꼭 다물고 있었는데 어렵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은 투쟁이다. 안 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네. 역시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네. 그럼, 정신 상태가 즐기는 정신 상태가 돼야 삶이 편한 것 같아요.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하루가 지겹거나 힘드신 분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그랬을 때 데미안을 좀 읽어보시면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줄 평을 마치겠습니다. 데미안을 읽읍시다. 책. 왜 광고를 하는 것이죠? 책 광고? 저는 뭐 후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네. 네, 이 여러분. 방송은 광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이거 7시간 30분짜리 완독도 있어요. 맞아요. 낭독하신 분들 진짜 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꼭 들으실 수 책을 안 있어요. 사도 그냥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데미안은. 맞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오디오북. 많고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내용도 많고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다뤘죠. 네. 뭐 좀 디테일한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각 챕터마다 어떤 내용이 중점적이었는지. 데미안 15분 정리 이런 거 많은데. 네. 거기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저희 방송에 그렇죠. 많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린 이거 6회나 했는데 능력이 부족한 건가? 유튜브에서는 10분 정리, 15분 정리, 7분 맞아요. 순삭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5분. 요즘엔 이제 짧을수록 더 그렇죠.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틱톡은 1분 30초. 1분 30초. 근데 확실히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런 짧은 건 내용을 탁 이해하기 좋고 이 긴 건 좀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서 듣다 보면 내용이 또 여러 개가 있고 상징들도 많이 나오고 언어적 표현도 다수 있다 보니까 그 짧은 영상보다는 되게 좀 선명하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하고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야기에 또는 타자의 의견에 꼭 공명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흘러 어떤 문장 하나나 어떤 구절 하나가 딱 오면 사실 그것만 내가 기억해도 좋지 않을까? 그쵸. 저는 그렇게 그것만 생각해요. 소화해도 맞습니다. 저는 이 멋있는 양장본을 사고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많이 만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데미안 초판 때 양장본 버전이거든요. 진짜 멋있네요. 표지가. 나 근데 양장본 무거워서 나 그 양장본 좀 필요하는데. 그러시구나. 이건 꽂아놓기 위해서. 무거운 거. 근데 뽀대가 낫긴 합니다. 양장본이. 맞아. 나 이 정도 읽었다. 네, 이런 거 읽는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 박사님, 요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